캐롤린이 제과점에서 나와 차로 걸어가는데 그녀의 남편이 보도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 왜 얼어붙었나요? 어서 가자.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아마도 이미 모두가 테이블에 모였을 거예요.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실종된 그녀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데이빗이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고 그 여자는 참을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이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차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캐롤린 차 안에서 계속 투덜댔고 데이비드는 캐롤린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니콜과 결혼하지 않았던 최근 과거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한 사랑의 여자 니콜은 그의 첫사랑이자 첫 아내였습니다. 캐롤라인이 그의 길을 건널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니콜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사고를 당했고 데이빗이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관을 껴안고 니콜에게 용서를 구하며 흐느껴 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쓰라린 절망의 나날에도 그는 니콜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잃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캐롤린이 아들을 낳았을 때도 한 시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새 가족의 외부인처럼 느껴졌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아마도 캐롤린이 데이비드가 우아하게 일하는 회사에 나타난 날이었을 것입니다. 긴 다리를 입고 멋스럽게 옷을 입은 그녀는 마치 정규 경제학자가 아닌 것처럼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고 직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사 데이비드는 부서장이었고 그는 가끔 캐롤린과 함께 앉아 비즈니스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늦게 문서를 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보통 동료들 사이에 있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게시자는 캐롤린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고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회사의 수익 수치를 요약하는 작업을 끝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캐롤린이 무덤을 완전히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다음 다가와 데이비드의 무릎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그는 놀라면서 속삭였다. 그녀는 가늘고 능숙한 손가락으로 조용히 그의 넥타이를 풀고 그의 셔츠 칼라 단추를 풀고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눌렸다. 캐롤린, 나 결혼했어요. 데이비드가 항의했지만 그녀는 더 대담하게 나아갔습니다. 애무 데이비드는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고 그동안 충실하고 충실한 니콜은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내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캐롤린을 거절할 수 없었고 각각의 의미로 그는 점점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캐롤린이 그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아내와 우리 아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아기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는 이제서야 그가 캐롤린이 그 열정을 행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그에게 불을 붙였고 사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니콜에 대해서만 느꼈던 감정이었고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배신자가 되었지만 아마도 언젠가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롤린, 미안해요. 데이빗, 우리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은 실수였다고 중얼거렸다. 난 아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물론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니콜, 캐롤린이 성질이 까다로워서 다른 여자가 그랬을 것처럼 울지 않았어. 보복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충실한 남편으로 남고 싶고 아내가 당신을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까? 그녀는 그녀에 대한 여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리. 그녀는 부모님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나는 그녀를 기다리고 그녀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니콜은 이 대화가 있은 지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데이비드에게 전화해서 그녀가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묻겠습니다. 미첼 부인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나는 내 딸 옆에 있고 싶고 원하시면 딸의 무덤에 와주셔도 됩니다. 그녀는 다른 말을 했지만 데이비드는 그 당시에 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아내의 다친 관 위로 쓰러진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더욱이 그녀를 배신한 것을 후회하며 통곡하며 몇 년이 지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캐롤린과 결혼하여 어린 아들을 키우고 오늘은 가까운 주로 왔습니다. 캐럴린의 이모의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캐럴린은 남편에게 사탕 가게 밖에 들러달라고 부탁했고 데이비드는 아내가 없는 동안 관심을 가지고 낯선 거리를 둘러보며 갑자기 그의 사건은 날씬한 여자의 몸에 떨어졌습니다. 맞은편 가게에서 나오다 데이비드는 감전사라도 된 것처럼 문을 닫았다. 니콜이었다. 그의 니콜, 그가 수년 동안 애도해왔던 바로 그 니콜. 캐롤라인으로부터 몇 번이나 비밀리에 척부인을 만나러 묘지에 왔고 그녀의 무덤 옆에 오랫동안 앉아 마치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는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달려가서 니콜을 부르고 싶었지만 비명은 그의 입술에서 얼어붙었고 그의 발은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고 데이비드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캐럴린이 돌아온 그 순간 데이비드는 차에 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추억에 전념하면서 그들이 장소에 도착했을 때 간신히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캐럴린의 가족은 모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내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방 중 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침내 혼자가 된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캐럴린과 함께한 행복한 가족은 결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독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첫 2년은 데이비드에게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그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임신한 캐롤린의 변덕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캐롤린은 첫 번째 전화에서 데이비드에게 달려가서 중요한 협상을 방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전화상으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급히 오라고 애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이에 대한 흥분으로 미쳐서 그토록 빠른 속도로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차 바퀴가 땅에 거의 닿지 않았는데 웃는 캐롤린이 문을 열었다고 왔어요. 당신이 왔어요. 클랩튼이 만족한 여자네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야? 데이비드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아무것도 안 자고 있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캐롤린 뭐 하는 거야? 내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너한테 달려갔다는 거 알아? 그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캐롤린은 돌아갔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는 한 번도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의 아내는 니콜밖에 없었어. 마음은 그런데 그녀는 죽었는가? 아니면 그녀가 죽지 않았는가? 생각이 너무 압도되어 데이비드는 갑자기 소파에 앉았다. 그는 관이 모두 닫히고 장례식이 좀 이상했는데도 그녀가 죽은 것을 보지 못했다. 데이비드는 이제서야 니콜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 당시에는 전혀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충격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생각으로 지쳐 데이비드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캐롤린이 그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기 위해 들렀을 때 그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계획 캐롤린 미안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잠깐 내일 밤에 레스토랑에 갈 거야. 이모 기념일이라 손님이 많을 거야. 데이비드에게 약속하자 아내가 불만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를 타고 차를 몰고 가던 중 공사장 근처에 멈춰 삽 2개와 장갑과 손전등을 구입한 뒤 계속 가다가 꽤 어두워진 저녁에 니콜이 묻힌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의 무덤으로 가는 길에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고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데이비드는 빠르게 물집을 문질렀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고 몇 시간이 지나도 데이비드는 계속 파고 잠시 쉬기 위해 멈췄습니다. 마침내 삽이 무덤을 두드렸습니다. 관 뚜껑 데이비드는 이제서야 크게 한숨을 쉬었다. 관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신경도 체력도 한계에 부딪혀 관 뚜껑을 바로 그 자리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삽이 반쯤 썩은 판자에 부딪혀 관에 큰 틈이 생기고 뚜껑을 떼어내자 몇 년 전에 자신이 묻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며 새벽을 만나기도 했다. 그의 손에 있는 나무관은 그와 니콜이 전고 행복했던 앨범과 사진들이었습니다. 여기 관에서 데이비드는 진홍색 벨벳으로 덮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한때 그의 아내에게 주었던 상자는 그의 모든 선물과 그가 준 작은 관심의 표시를 보관했습니다.
그 안에 그녀가 있었고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그는 아내를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사랑과 행복을 무덤에서 모두 가져간 후 데이비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덤을 묻고 일어난 모든 일에 짓눌려 묘지로 향했습니다. 지쳐서 죽어가는 그는 운전석에 앉아 물을 조금 마셨고 그날 저녁에 묘지에서 차를 몰지 않은 채 곧바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캐럴린은 데이비드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나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모와 그 남편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웃으면서 난 내 데이비드를 좋아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메이슨과 비교도 안 돼. 이리 와. 메이슨이 그걸 알았을 때 데이빗만큼 유순하지 않았어. 그는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는 나에게 낙태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몇 번이나 했고 의사들은 이것이 아마도 내가 엄마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메이슨한테 돌아가려고 그래서 데이비드 캐롤린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웃었어요. 아, 메이슨이 내가 데이비드랑 데이트를 시작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았더라면 그래서 데이비드는 자기가 모국어가 아닌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개미에게 물어보세요. 물론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데이비드가 큰 꽃다발을 들고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글쎄 그는 이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모든 것이 틀렸어요. 설명할게. 캐롤린은 헷갈리게 속삭였다. 내가 전에는 다 틀렸는데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갔어. 생일 축하해. 데이빗이 기념꽃을 건네주고 뒤돌아서 걸어가 캐롤린은 팔을 잡고 달려가 그녀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울고 있는 여자를 끌어냈고 캐럴린은 그녀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데이비드는 곧장 미첼 부인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가 걱정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니콜은 살아있습니다. 조용히 하지 마세요. 미첼 부인 저는 제가 그녀를 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아이가 관 속에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당신의 딸을 사랑하고 지난 몇 년 동안 그 딸만 사랑해 왔습니다. 데이빗이 그 딸을 사랑한다면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빗이 그녀를 부끄러운 눈으로 쳐다봤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저녁 니콜이 나를 막 방문했을 때 그녀는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니콜에게 당신에게서 아이를 낳을 것이며 당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콜은 당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금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집을 나갔고 나는 그녀의 손에 약 한 줌이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약을 복용했고 나는 내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내가 방금 그녀의 데이비드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고개를 숙인 채 미첼 부인은 무자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데이빗, 그녀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면 병원에서 그녀는 계속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얘기하자고 제안했지만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다른 사람은 옳든 그르든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당신이 지금 니콜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그녀가 그녀를 다시 고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이비드, 그녀의 삶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에게도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가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그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을 용서할지는 모르겠지만 미첼 부인은 초인종 소리를 듣고 그녀에게 드레스를 주었습니다. 니콜은 문을 열자마자 분필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절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마세요. 니콜, 매일 용서해달라고 애원해요. 저리 가세요.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이 그녀의 사랑을 죽였고 내가 그걸 묻어버렸어요. 보세요. 이게 내가 가진 건 우리의 사랑이 묻힐 수 없다는 증거예요. 니콜은 그녀가 그것을 보았을 때 보고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주 사진첩이랑 그녀가 묻어두었던 주홍상자. 제발 데이비드, 가버려요. 난 당신 가족을 망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아이도 있고 가족도 없고 아기도 없어요. 그녀가 나를 속였거든요.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가주세요. 니콜을 씁쓸하게 말하고 문을 닫았지만 데이비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을 따라 몸을 낮추고 무릎을 팔로 감싸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는 니콜을 다시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알고 있었고 문 뒤에는 그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바닥에 앉아 그녀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아프고 있던 3년이 지난 데이비드와 집에서 멀지 않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데이비드가 앞에 굴러가는 유모차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팔로 아내의 새로 둥근 허리를 감싸며 내 인생에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행운인지 말했어요. 데이비드는 말을 멈추고 니콜에게 키스했습니다. 나는 너무 멍청하고 눈이 멀었지만 이제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행복하고 사랑해요. 데이빗 알다시피 그 끔찍한 몇 년 동안 당신 없이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니콜은 제발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것을 남은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거예요. 니콜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